한국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최근 동향이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신에서는 한국을 전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으며 극찬해왔는데 이것이 또 다른 국면으로 변형, 발전되어 주변국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부쩍 많이 언급하는 강대국 4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국과 최대한 엮이겠다. 중국은 한국과 엮여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며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에만 유례없이 친밀감을 표시하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의 그 책임론을 제기하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우방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들은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 당국을 크게 놀라고 긴장하게 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통화해서 중국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에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묻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래도 WHO와 중국이 유착되었다며 큰 불만을 표시했는데 모리슨 총리는 이에 호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당장 호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일부 호주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과 그들이 중국에 대해 벌이는 정치적 공격을 그저 따라하는 것에 열정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중국은 호주에 대한 일종의 보복적 성격의 무역을 감행합니다.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일부 수입 중단 조처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호주 대형업체 4곳의 대중 소고기 수출이 막힌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나 검역 위반 사례가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다며 보복무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석가들은 최근 호주 보리에도 덤핑 관세가 붙어 최근 호주가 중국과 붙은 시비로 인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여기에 중국 당국은 호주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경고를 한 바 있어 관련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을 겨냥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회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해 전세계 확산 사태를 정치화하지 말고 특정 국가에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현재 매우 예민한 상황에 있는데 한국을 유독 잘 대해주는 모습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게 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내 해외판은 14일자 신문 1면에서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양국 간 코로나19 협력은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관영 중앙 CCTV도 이날 아침 뉴스에서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 소식을 톱 뉴스로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중이 잘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등장하는데 중국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역 모범국인 한국과 같은 위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한국과 같이 모범 방역국인데 전 세계에서 의심을 제기할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으로 취급해달라는 일종의 언론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의 좋은 이웃은 황금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알령을 한국 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오랫동안 끌어오며 정식적인 해제도 하지 않은 상황에 현 사태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의문이라는 것이죠. 백신 개발이 되거나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동급 취급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해왔으며 외신에서도 중국의 자료는 정보의 왜곡이나 은폐가 의심된다며 한국과는 결이 다르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어떻게든 한국과 잘 엮여서 방역 모범국인 입장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미국, 한국보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흐뭇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오는 소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 대비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커네니 대변인은 마침내 미국이 검사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면에서 황금 기준 골드 스탠다드로 꼽혀왔지만 미국이 50개 모든 주에서 인구당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인구당 더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역 모범국으로 가정을 하면서 진행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일 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맥케인 대변인은 급기야 모든 주가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사정이 좋다고 선언했다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사정이 좋다고 말한 것에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각종 수치는 한국을 훨씬 압도할 정도로 좋지가 않기 때문인데 단순히 검사 수치로만 한국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게다가 미국 확산 사태로 일약 스타가 된 파우치 소장은 현재 미국이 봉쇄를 풀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확산 사태의 상황 대처가 늦어 도마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참모까지 동원해 무리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다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이 한국에 매달려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많이 했다는 미국이 막상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가 50%의 불량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능을 자랑해온 진단키트는 미 의료 장비 제조사 에보트의 제품으로 코로나 양성 음성 판정을 각각 5분 13분 안에 내리는 초고속 진단 검사기로 알려졌습니다만 미국 뉴욕대 랭곤 의료센터 연구진은 생명공학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해당 진단키트의 오류율이 48%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품은 심지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 시즌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PCR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진단키트보다 자국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180만 개가 공급되었고 부정 오류를 낸 비율은 0.02%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한국까지 동원해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일본. 정부는 안 한다는데 언론이 한국 아리. 마이니치 신문은 14일자 코로나와 한일 관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싶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백혈병에 걸린 한국 어린이가 한일 협력으로 인도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일 코로나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 대책에서 양국은 공통점이 있다며 어느 쪽도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강제적 도시 봉쇄를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징용 노동자 문제 등으로 쌓인 상호 불신으로 한일 정부 간 소통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대책은 정치적 대립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PCR 검사 등 각종 검사와 대책에서 앞서 있으니 일본은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아사히는 급기야 수출 규제와 한국의 방역을 맞교환하자는 빅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13일자 코로나와 한일 위기를 발판으로 협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한일 관계의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강경 일변도의 일본 정부가 이러한 언론들의 반응에 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한국 때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협력을 해야 아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한국과의 강한 방역 협력을 강조합니다. 최근 일본 국민은 13%만 아베 총리가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 문제를 한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가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애타게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봤자 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번째, 독일. 한국에 대한 집착과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동선 추적이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일부 언론은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한국식 추적 체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네덜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자주 이뤄졌습니다. 한국이 방역 정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유럽이 혁신적으로 보고 있으나 동선 추적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오스트리아에서는 한국 방역이 성공했다는 방송 자체도 거의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서서히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의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봉쇄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국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황이 나아졌는데 한국의 동선 추적은 과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독일은 코로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을 비롯 유럽 각국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사생활 침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한국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답했습니다. 치료제 없는 상황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동선 추적은 현재 가장 나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은 의도치 않게 다양한 논란을 낳으며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한국은 국격에 올라 부러움을 사는 동시에 일부 국가의 질시도 이어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5월 29일 일본 도쿄 도심에 갑자기 전투기 6대가 20분 동안 시민들의 머리 위에서 굉음을 내면서 요란한 라이브쇼가 펼쳐졌습니다. 뜬금없이 고개 비행으로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앞뒤 사실을 알고 싶어 했고 언론에서는 내막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황당한 앞뒤 전후 상황을 한번 알아보시죠. 지난 5월 29일 항공자위대 고개팀 블루 임펄스의 고개 비행이 도쿄도 구도심 상공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고개 비행은 C19에 지친 의료진과 일본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멋있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6기를 한 편대로 해서 도쿄 도심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역, 방위성, 도청 등의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주로 자위대 중앙병원과 도립병원 등 C19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 경로였습니다. 고도 4,000피트의 저공 비행으로 오후 12시 40분부터 약 20분 정도 비행했습니다. 블루 임펄스가 도심 상공에서 고개 비행을 실시한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 개막식과 2014년 5월 31일 국립경기장 작별 이벤트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낮은 저공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위험한 고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는 놀랍다, 보기 좋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대단하다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물론 무서웠다, 위험했다 라는 반응도 상당했고요. 사실 이렇게 C19 사태에 갑자기 고개 비행이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처음 펼쳐졌습니다. 지난 4월 28일 미국 해군 블루 엔젤스와 공군 썬더버드 등 특수 비행단 전투기들이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고개 비행을 했습니다. C19에 지친 의료진과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 비행을 한 것입니다. 블루 엔젤스의 F-18 호넷 전투기 6대와 썬더버드의 F-16 펠콘 전투기 6대가 각각 동원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허드슨 강변에 나와서 강변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비행단은 워싱턴 DC 등 여러 도시에서도 비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훈련 과정과 고개 비행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히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예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5월 17일에는 캐나다에서 미국처럼 고개 비행을 하면서 국민들을 응원하던 캐나다 공군기 한 대가 갑자기 추락해서 조종사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공군 고개비행팀 스노버드 소속 항공기가 비행 중에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고개비행이 차분한 연습 비행과 철저한 계획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 구경거리로서는 좋았지만 뜬금없는 고개비행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고 결정 과정에 대한 의심도 상당했습니다. 도대체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고개비행인가 라는 여론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결정이 되었고 그 예산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도쿄 도심에 갑자기 저렇게 요란스럽게 고개비행을 하는가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영화계의 히로시 감독은 이런 갑작스런 고개비행에 대해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는 고개비행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의료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먼저 시급하다 라면서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도대체 이런 엉뚱한 일은 누가 결정하고 적극 추진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커졌는데 30일까지도 국방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에 갑자기 고노타로 방위상이 대답을 합니다. 고노타로 방위상은 6월 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블루 임펄스의 비행을 결정한 것은 자신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의 마지막 부분에 영어 단어로 TU를 그린 것 같았는데 땡큐를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서부 영화를 언급하는 수수께끼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비행 경비는 연료비 및 운송 비용 등 합계 360만엔 약 4,084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기자들 앞에 나타난 고노타로 방위상은 자신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했지만 그 앞뒤 전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라면서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노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확한 과정 설명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왜 이런 쇼를 지금 하게 되었는지와 결정 과정과 예산 등을 밝혀라 라는 여론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된 고개 비행은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의 사용 타당성과 우선순위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일 기자회견에서 고노타로 방위상은 전국에서 요청이 있다. 두 번째 비행을 준비 중이다. 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C-19를 격려하는 고개 비행을 뉴욕 등에서 하는 것을 TV에서 보고 따라한 것이며 자신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즉, 미국이 하는 것을 보니 멋있고 좋더라. 미국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고노타로가 일본도 미국처럼이라는 깊은 환각에 빠져있는 상태인지라 그 누구도 뜯어 말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에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위험한 고개 비행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따져 묻고 있는데 아베 정부와 고노타로 방위상은 눈만 끔뻑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개 비행의 위험성은 직접 조종관을 쥐고 있는 파일럿의 인터뷰에 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루 임펄스 팀 사토 타카이로 파일럿은 시속 800km에서 옆에 기체와의 거리는 불과 90cm에 불과하다. 무서운 뿐이다. 착륙하면 식은땀이 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위험한 비행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오늘 다시 도쿄도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PCR 테스트와 격리와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상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불안한 마음에 항체 검사라도 받아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와중에 무슨 전국적으로 고개 비행을 한다는 것인지 그 꿍꿍이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조종관을 잡는 파일럿이나 바로 머리 위에서 그 위험한 고개 비행을 목숨 걸고 봐야 하는 일본 국민들이나 뭐 하는 것인지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